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12단원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12.3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12.3에서 이렇게 우선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 파란색 글씨에서 이펙트 결과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번 파란색에서 금융위기가 가장 정점에 있었을 때의 모습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금융위기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인도 그리고 중국 등으로부터 미국에 상당히 많은 자본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글로벌 금융 위기의 어떤 첫 번째 모습이 되겠고, 이제 두 번째로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이 되면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우선 첫 번째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은 요 모기지 마켓에 있었던 파이낸셜 이노베이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 파이낸셜 이노베이션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닌데 여기 지금 이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의 결과로 나타난 지금 뭐 금융공학이라던가 아니면은 구조화 신용 상품들, 뭐 대표적으로 뭐 CDO, CDS 같은 것들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For Your Information 부분에서 요 CDO라는 것과 CDS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은 개념에 대해서만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었죠. 이제 CDO라는 것은 뭐를 기억을 하면 되냐면 이제 결국은 이게 이 어떤 CDO라는 파생금융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제 가장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가장 이제 덜 위험한 트렌치부터 가장 위험한 트렌치까지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요 워터폴 이렇게 마치 폭포수처럼 돈이 떨어지는 것을 그 순서대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슈퍼 시니어 트렌치에 투자한 투자자가 가장 먼저 돈을 받고 이제 그리고 그 중간 그리고 가장 마지막인 에쿼티 시니어 에쿼티 트렌치에 투자한 투자자는 가장 후순위로 돈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이 되고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서브프라임 등급으로 돈을 빌려갔던 사람들이 돈을 못 갚게 되면서 이제 여기 에코티 트렌치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다 돈을 이제 떼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문제가 증폭이 된 게 요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CDS라는 것을 살펴보았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CDS라는 거는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웬만하면 안 좋은 사건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를 위해 드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어떤 보험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즉 보험의 혜택을 입기 위해서는 평소에 보험료를 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즉 그래서 이 CDS 바이어는 CDS 셀러한테 평소에 뭐 매달 아니면 주기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어떤 특정한 계약서에서 명시했던 안 좋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CDS 셀러인 AIG라고 했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장 큰 보험사 중에 하나인 AIG가 너무 CDS를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이 사건이 닥치자 이거를 지금 보장을 도대체가 이거 다 보험 처리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보험 처리해줘야 되는 게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는 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심각한 위기로 이제 요것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증폭시키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요 CDS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이 이제 마찬가지로 모기지 마켓이긴 한데 모기지 마켓에 발생했던 에이전시 프로블럼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에이전시 프로블럼이 발생을 한 부분은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공부를 했었던 이 그 ABS나 MBS 같은 것들을 이 처음에 뭐 오리지네이트 한 다음에 서비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트 한 다음에 뭐 그러한 과정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주인은 투자자예요. 그래서 ABS나 MBS에 투자한 투자자가 주인인데 이 처음에 차입자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너무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대리인으로서 너무 무분별하게 투자자의 어떤 위험이라던가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줬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에이전시 프로블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은행들이 좀 대출을 너무 막 과도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역사를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뭐 이거를 뭐 그 해볼 수도 없는 거라 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은행이 좀만 그렇게 좀 덜 과도하게 대출을 해줬으면 좀 낫지 않았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이렇게 어드버스 셀렉션 문제도 살펴보았었고 이 에이전시 프로블럼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그 어떤 뭐 이거를 언더라잉 에셋을 지수에 연동시켜 놓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금리에 연동시켜 놓는다든가 그래서 어떻게 되면 투자자가 이익을 보는데 아니면 또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뭐 그렇게 뭐 설계를 할 수가 있죠. 다양하게 금융 상품을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을 이 financial derivative 금융 파생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CDS도 이와 같은 금융 파생 상품의 하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나오는 요 원인이 이 asymmetric information과 credit rating agency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ABS나 MBS가 엄청나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많이 발행이 됐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ABS나 MBS가 투자자들에게 팔리기 위해서는 이 ABS, MBS도 다 끝에가 S죠. Security란 말이에요. 증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등급이 매겨져야 투자자가 그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신용평사들이 등급을 매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용평가라는 시스템 자체에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ABS나 MBS 아니면 뭐 일반 채권이 됐든 이제 그런 거를 발행을 하려고 돈을 내면서 등급도 받아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이제 신용평가를 해주는 신평사들이 자기 고객이잖아. 고객 어쨌든 등급을 매겨주긴 하지만 고객들한테 아무래도 나쁜 등급보다는 좋은 등급 주려고 하는 유인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서 asymmetric information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신용평가사들이 등급을 뻥튀기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너무 등급을 인플레이트 그러니까 뻥튀기 해서 주지 않고 객관적으로 해서 줬더라면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이제 등급 나쁜 걸 보고 투자를 안 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은 주택 시장의 붕괴입니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마켓은 2001년 계속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이런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뒤에서 살펴보는 인사이드 더 페드 부분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시기 동안에 계속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싸게 빌려가지고 부동산, 뭐 집, 아니면 뭐 이런 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계속 부동산의 어떤 거품, 버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미국에서만 뿐만이 아니고 영국이나 아일랜드, 스페인과 같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주택시장의 어떤 버블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주택 가격이 내가 대출 받았던 것보다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당장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겨스 학원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스페인의 모습이죠. 이제 주거용 주택 가격, 아니면 인덱스, 뭐 요게 지금 굉장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지금 피크를 찍고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겨 5번에는 스페인인데 또 스페인의 어떤 가계 부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 비율이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해서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 이제 이렇게 부채를 다 땡겨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샀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사이드 더 페드 부분에서 여기 지금 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 시기 동안에 주택시장에 버블이 있었다. 근데 이 주택시장의 버블의 이유를 찾아봤더니 정책금리가 상당히 낮았던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와 같은 이제 저금리를 유지했던 페드도, 그러니까 중앙은행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쟁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이 있다라는 입장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 저금리라는 것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렇게 또 달아오르게 되다가, 갑자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돈을 못 갚게 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언더워터. 그래서 내가, 지금 주택담보대출로 산 집값이 내 대출금보다도 지금 가격이 떨어졌어.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요렇게 주택시장의 어떤 붐이 이렇게 확 버스트로 꺼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밸런스 쉿이 수축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돈을 못 갚게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디레버리징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돈을 예금 적금자들이 찾으러 오니까 이제 그러한 돈을 주기 위해서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파이어 세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토탈 에셋이 계속 쪼그라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파이낸셜 프릭션은 커지고 금융위기가,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계속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죠. 이제 은행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요 섀도우 뱅킹 시스템에서의 런도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뱅크런만 발생한 게 아니라 이 섀도우 뱅킹에서의 런이 발생을 했다. 뭐 헤지 펀드라던가 어떤 뭐 펀드 같은데 뮤추얼 펀드에 투자했던 것들, 아니면 뭐 다른 금융기관에 투자했던 것들, 이제 그러한 돈도 다 투자자들이 급하게 찾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런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섀도우 뱅킹 시스템에서의 런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이 섀도우 뱅킹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많은 경우에 예금, 적금을 수취를 안 하는 금융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RP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MBS 같은 거, 아니면 자산들을 맡기고 돈을 이제 유동성을 이제 긴급하게 필요로 할 때 뭐 그렇게 돈을 빌려 오는데, 이렇게 자금 시장이, 금융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이와 같은
어떤 섀도우 뱅킹 시스템들이 돈을 빌려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리고 헤어컷 비율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었고, 예전에는 100을 담보로 맡기고 99만큼은 돈을 빌릴 수 있었다면, 이제는 막 100을 맡기고 뭐 50밖에 돈을 못 빌리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섀도우 뱅킹 시스템에서도 파이어 세일이 발생하게 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섀도우 뱅킹 시스템들이 토탈 SL도 쪼그라들게 되고, 그러면서 헤어컷 더 커지고, 더 유동성 안 좋아지고, 경제 상황도 더 안 좋아지고, 금융기관도 더 안 좋아지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미국에서만 끝난 거가 아니죠. 이렇게 다른 국가들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이렇게 페드가 그 긴급하게 자금을 어떤 금융기관들을 구제하려고 지원을 하기도 했고, 유럽에서는 요 ECB,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에서 긴급하게 자금을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뭐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뭐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과 같은 나라들까지도 이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지나면서 정말 이름만 들으면 아는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금융기관들이 망하거나 도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영국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와 같은 금융기관들의 도산, 파산이 줄줄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정점이었을 때에는 미국의 뭐 실업률도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주식 시장도 안 좋았고, 이제 뭐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결과로 이렇게 어떤 정권의 교체가 발생을 한 사례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겨 6를 통해서는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이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것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커지고 경기가 좋을 때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 금융 위기가 어떤 정점을 찍을 때에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2.4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했었던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했었던 노력들을 살펴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큰 어떤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기관들을 구제금융,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too big to fail 금융기관들을 지원을 하기도 했고, 이제 뭐 여기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수많은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정부 지출도 늘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가게도 상황이 안 좋죠. 기업들도 상황이 안 좋죠. 그러면 정부가 그나마 뭔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와 같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 지출도 늘리고 세금도 감면해주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지출을 할 수는 없고 빚을 내서 지출을 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deficit spending, 그래서 어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래서 결국 정부도 빚을 져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넘어서 쓴다라고 하면, 이제 그래서 이런 deficit spending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고 호주, 뭐 일본,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어떤 정부 지출을 이제 급격하게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례 하나로 요 라트비아라는 국가를 살펴보았었는데, 이 라트비아라는 국가는 유럽에 있는 국가이긴 한데, 그 어떤 정책적인 목적,
그리고 국민들 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EU에 가입하고 또 유로존에 가입하고 하려는 어떤 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어떤 국민들 간의 합의 덕분에 이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동안에 물론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정부 지출을 오히려 줄이고 그리고 어떤 자발적으로 어떤 임금을 근로자들이 반납하고 SOC 지출도 줄이고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막 중앙 그 정부가 지출 막 적자 재정하고 또 막 구제금융하고 이거랑 약간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expansionary contraction 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한 라트비아라는 국가가 있다. 그런데 이 라트비아는 이제 어떤 이런 EU에 있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지, 이게 다른 나라에도 가능했겠냐라고 하면 이거는 좀 의문이다라는 거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12.5와 12.6 부분은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와 같은 위기를 다시는 겪지 않거나 혹은 예방하기 위한 어떤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 12.5와 12.6 부분은 뭔가 조금 이게 다 당연한 말들, 뭔가 조금 당연한 말들처럼 들리시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뭐 이렇게 더 좋은 거시 경제 정책, financial infrastructure, 그리고 어떤 금융 소비자를 위한 교육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그리고 뭐 마이크로 프루덴셜 규제 같은 것들을 각국 정부가 해야 되고 또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세계의 정부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그 한 국가 단위 측면에서는 이렇게 모니터리 팔러시와 피스컬 팔러시 두 개 다를 통해서 이와 같은 어떤 파이낸셜 스테빌리티를 달성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그 어떤 여기 지금 보면 어떤 뭐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규제, 제도 체계라든지 뭐 어떤 회계 감사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그래서 어떤 부수적인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당연한 말이긴 한데 소비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for your information 부분에서 리보의 스캔들이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서 이렇게 딱 한 화면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긴 하지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건이고 이게 리보라는 게 전 세계의 수많은 금융상품의 기준금리 베이스가 되는 금리가 바로 이 리보인데 이 리보라는 것이 이제 이거를 산출하는 은행들이 있는데 이제 그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리보를 조작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리보라는 것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니면 더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뭐 이제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리보를 대체하는 이제 다른 기준금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기로 이미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죠. 정부 이제 각 국가 측면에서 이렇게 어떤 개별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마이크로 프루덴셜 팔러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확실히 알았죠. 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연쇄적인 도미노가 올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금융 섹터, 금융 시장, 금융 시스템 차원에서 전체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요 매크로 프루덴셜 팔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측면이 뿐만 아니라 요 매크로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각국 정부 차원에서 실행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BCBS에서
바젤 2였던 것을 바젤 3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기로 했다라는 것도 간략하게 살펴보았었고, 그 거래소 밖에서 OTC로 거래되었던 상품들, 이제 뭐 대표적으로 스왑 같은 것들인데, 이제 그런 파생 금융 상품들도 거래소 안에서 거래를 하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거래소 밖에서 거래하더라도 거래 내역을 규제 당국에 리포팅 하도록 한다던가 하는 어떤 그런 대안들, 이제 그런 규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요 12.6 부분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각국 정부의 규제들이 이게 글로벌 자본이 흘러다니는 것은 국경이 없지만 이제 금융 규제는 국가 단위로 이게 행해지다 보니까 이제 어딘가에 이렇게 빈 구멍, 즉 레귤러터리 아비트러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어떤 레귤러터리 아비트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12.6단에서 국가 단위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양자 간, 다자 간 자발적인 협력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뭐 FSB와 같은 어떤 기구, 국제적인 기구를 통해서 어떤 집단적인 감독 협력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이와 같은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MAP 같은 것도 이제 어떤 국제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뭐 하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실질적인 이제 금융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들 그 니네들 자체 자신으로 이제 스스로 좀 잘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좀 해라. 금융 소비자를 좀 보호를 해라. 뭐 그러한 것들을 요 마지막 네 번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12단원 선진국에서 있었던 금융위기에 대한 복습을 요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